아파트도 과도하게 수요가 붙고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거품이 끼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조그만 호재가 나오면 호가가 팍팍 올라가. 그러면 버블이 생기는 거야. 자, 이번에 시장이 그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뭐 GTX 호재 나오니까 3억, 막 5억 그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해당 호재가 나오니까 2억, 3억, 5억 그렇게 끼었잖아요. 그죠?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고, 자, 그런데다가 또 그 부동산 상사들이 지금 집을 안 사면 큰일 난다. 앞으로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 딱 그렇게 또 영끌족을 자극해서 영끌족까지 가서 해가지고 한 80% 빚을 내서 샀잖아요. 버블이 꼈던 거고, 2020년, 2021년이고 그 20년, 21년도의 가격이 지금 바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래 없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거래 없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도 제가 요즘 깨달은 건데, 아파트도 가치대로 회귀한다.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수요.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 그 전세 가격이 바로 그 아파트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지는 가격이잖아요. 자,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60%고 뭐 70%고 60%에서 적게는 60%이고 평균일 때는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전세 가격이 높을 때는 80%, 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50%밖에 안 돼요. 평균이 50%라는 얘기는 아니고,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 보면 50%밖에 안 돼요. 그만큼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라가서 지금은 그런 버블이 걷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가격이 걷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스터 마켓에서 정부는 또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정부가 쏟아내요. 발표하고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그 대기 매수자들은 이제 분양을 받아도 되는구나. 그 호재들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 없네. 굉장히 늦춰지겠네. 생각보다 그 재료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이 됐네라는 걸 시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GTX 라인에서 그 폭락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격과 호재와의 어떤 괴리감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시장이 이제 지금의 시장이고, 지금은 그런 버블이 거쳐지면서 그 아파트의 가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받쳐주는 게 결국은 근거가 되고 받쳐주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거는 버블인 거야. 그렇잖아요. 소위 우리 소득의 몇 배수, 아파트의 가격은 몇 배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PIR이잖아요. PIR이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뭐 8배였는데 그게 18배, 17배, 18배, 19배까지 거의 올라갔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또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소득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냐고. 이번 시장에서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30대 초반, 중반, 20대 후반, 그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많은 공급 물량 데이터, 입주 물량 데이터, 나중에는 무슨 이상한 또 도표까지 만들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양반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고점 징후를 분명히 줬잖아요. 분명히 고점 징후를 줬어요. 왜냐면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냐고. 그리고 그 영끌하는 집단 광기를 영끌이라는 게 집단 광기잖아. 대출을 80%확 당겨가지고 아파트를 산다. 그게 이제 마지막 꼭지 징후라는 거.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그리고 아직도 공급 물량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리고 미분양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는 2022년도에도 계속 올라간다. 금리도 그때는 이제 인상하지 않을 단계였으니까, 금리는 앞으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인상 안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릴 줄은 그 당시에
그런 투자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상을 못했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그때 집을 못 판 거야. 그 통계에 의존해서, 기존의 데이터에 의존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하락의 징후가 없다. 하락의 그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미분양도 그때 없었고. 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미분양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번 달에 50%면 다음 달에 100%, 다음 달에 100%면 그 다음 달에 200%, 400% 그렇게 급격하게 시장은 망가진다라는 거야.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은 상관없다라는 거야. 공급이 제한되면, 공급이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번 시장이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살던 전세도 그거의 하향화를 통해서 다 집어 던지고 나오더라는 거 아니야. 하급지로. 그리고 외곽으로 가더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것까지는 데이터만 의존하고 봤던 투자자들이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죠. 결국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득에서 집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 한계를 넘으면 결국은 주거지를 하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전세를 살던 걸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중심에 살던 걸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걸 몰랐던 거죠.